안녕하세요. 범블한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가 본격적으로 10월에 긁히는 소리가 난다. 긁힌다는 건 결국 제대로 브레이크가 잡힌다는 건데, 두 달간 정말 미친 듯이 집값이 오르는 듯, 여기서 중요한 건 듯 보였다는 거죠. 실체 없는 가격 급등은 결국에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된다는 건 뻔한 건데, 그렇게 거품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바람 빠질 때 제대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악재가 가득한 시장에서 장세가 강세라는 건 이후 호재가 와도 그 호재를 누리지 못하고 그동안의 악재를 견뎌내기 위해서 바람을 가득 집어넣었기 때문에 장세가 유리하게 흘러도 결국엔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거품 장세가 고스란히 연출이 되는 건데, 특히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값이 그렇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지난주는 10월로 본격 진입한 시기고, 9월 장세가 워낙에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분위기 자체가 주춤거리느라 지표는 상승세, 하락이라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였지만 실거래상에선 그리 크게 표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집값은 이제 10월 본격 들어서면서 실거래상에서도 일주일 차이를 봐도 굉장히 큰 폭의 차이를 보이면서 심지어는 일주일 상간에 1억이 떨어지는 곳들이 유성처럼 하락이라는 꼬리를 그리면서 사라지고 있는데, 먼저 쓰러지는 도미노의 앞머리라 할 수 있는 강남 장세, 제일 중요하죠. 바로 모든 집값의 말머리에 해당되기 때문인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제일 먼저 금리 인하의 역풍을 맞은 곳 바로 증시였습니다. 나스닥이 금리를 인하한 당일날 하락 조짐 보이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줬었죠. 지금까지 지난주 살짝 침체 국면을 모면하는 듯 보였지만 살아난 고용지표 하나로 턱걸이를 간신히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도미노라서 침체 국면의 공포가 끌고 갈 이 증시 자체는 이후의 랠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상 최고로 오르는 우상향 랠리로 해석을 하는 것들도 많은데, 금리 인하 이후에 솔직히 미국 장세도 그리 만만치 않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그게 바로 엔캐리 300조 자금이 청산이 되는 시점이란 얘기고요. 국내 부동산 똑같습니다. 증시에서 묻어둔 돈이 한꺼번에 빠질 수 있는 현상처럼 강남 부동산은 막대한 잉여 자금들이 고스란히 콘크리트 철의 장막 속으로 진입을 한 자본들이고, 이게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건 지금 한 달간 강남 신고가라고 보도가 나온 사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최고가를 찍었다고, 또 앞으로 신기록을 달성할까라는 뉴스를 9월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없다라는 얘기죠. 증시에서도 랠리를 이룬 빅테크 기업들의 실망스러운 실적들이 이어지면서 인위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될 수 있는 고용지표, 경기지표, 겨우겨우 당일 증시에 우상향 그래프라는 좌표를 찍어지고 있는 형국이라 이거 얼마 못 가거든요. 결국 미국 증시는 기업의 실적이 끌고 가는 곳이라서 11월 대선까지 이런 분위기로 증시를 아마 끌고 가려 할 겁니다. 국내 부동산 역시도 강남은 인위적인 개입이 엄청나게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먼저 강남구를 살펴보면 9월 실거래가들이 9월 말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특이한 부분은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죠. 지난주보다 1억 이상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대부분 2억에서 3억 사이로 하락세가 보였는데, 그중에 뚝뚝 떨어진 것도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보자면 이번 주를 근데 뜯어보면 3억에서 5억까지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곡 렉슬이 다시 늘 하향세에서 선두로 등장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어김없이 그 얼굴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중대형 평수 43평에서 5억 5천의 하락세 보이고 있네요. 최고가 41억에서 35억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락세는 앞으로 더욱 급격해질 가능성 아주 많겠고요. 그리고 강남 자곡 힐스테이트 36평대가 15억에서 12억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수서 역시도 까치마을 13억에서 드디어 10억 밑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9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강남은 뭐 빠지려면 한참 멀었죠. 갈 길이 뭐 구만리라는 느낌이 들고. 근데 강남은 한번 빠지기 시작을 하면 다른 곳보다 뭉텅이로 빠지는 경향이 많아서 한 주에 3, 4억씩 뭐 쑥쑥 바탱이에서 무 뽑아내듯이 그렇게 묻혀있던 거래가들이 상당한 폭으로 내려앉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도곡동, 자곡동, 수서동 위주로 빠지지만 강남의 핵심 지역까지 이런 영향은 고스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레미안 원밸리, 뭐 아크롤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뭐 단편적인 지표지만 10억 이상 빠지는 그런 거래가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과 비강남을 연결하는 송파구 집값, 아마도 뭐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겁니다. 왜냐? 강남의 움직임을 고스란히 아주 예민한 거래가로 비강남 쪽으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송파구가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남 같지 않지만 강남 3구에 속해 있는 어벤져스가 되어 있는 건데, 이런 어벤져스들은 주로 하락 시기에는 엄청난 하락 추세를 보여서 강남권을 떨게 만들고 동시에 비강남권을 완전히 멘탈 해제시켜버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도 뭐 한 달 갈 것 없죠. 최근 2주간의 텀으로 찍어봐도 확실히 낙폭이 커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서울 집값의 풍향계라 볼 수 있는 헬리오시티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인상적인 대목일 수가 있겠습니다. 헬리오시티 49평이 34억에서 30억에 거래가 됐죠. 한 방에 4억이 조정이 되는 거래가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정말 아주 상징적인 면모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10월은 대형 단지, 대장 단지들이 제대로 가격이 긁히는 소리가 종종 들려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송파구 대단지 중에 하나인 파크리오 역시도 늘 뭐 헬리오시티 하락세와 동반해서 가는 특징을 가진 파크리오, 하락의 중심에 서 있을 때가 많다는 얘기죠. 33평 25억에서 21억으로 떨어져서 거의 3억 6천 정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송파구 대형 단지들이 가격이 확실하게 쪼그라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라면도 쫄아야 쫄깃한 것처럼 아파트 거래가도 이렇게 쪼그라 붙어야 뭔가 쫄깃쫄깃한 이동 지점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상당한 분수령이 10월에 등장할 가능성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엘리트 중에 한 축을 맡고 있는 리센트 역시도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서 13평 소형 평수지만 12억에서 10억으로 내려앉고 있네요. 이렇게 송파구도 가락동, 신천동, 잠실동 중심으로 확실한 하락 거래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더욱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는 10월 거래가에는 이보다 더 선이 굵은 거래가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2024년 가장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강동구 올림픽 파크포레움만 해도 뭐 12,000채가 다음 달 11월에 전세 물량에 합류가 돼서 주변 전세가와 매매가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가격대가 뭐 더욱 든든히 버티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올림픽 파크포레움 9월 마지막 거래가 22억 5천으로 찍혔습니다. 분양가 대비 뭐 엄청나게 오른 거래가지만 최고가가 24억 5천까지 찍었던 거에 비하면, 그리고 직전 거래가 23억 7천에서 대략 1억 2천 정도 빠지는 거래가를 보이고 있네요. 대략 2주 상간에 1억 2천 정도가 빠졌죠. 층수도 뭐 그리 나쁜 곳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둔촌주공 거래가도 헬리오시티처럼 확실한 하향세 제대로 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실거래가는 최저가 매물을 잘 따라가려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 뭐 둔촌주공 매물로 올라온 30평대 가격대는 22억 5천 찍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최저가로 내놓은 매물가 그리고 거래가 일치하는 거래가 나왔다는 것. 이건 결국 이후 이 아래로 거래가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 최저하한선에 선을 맞춰놓은 매물가대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건 이 아래로 얼마든지 빈 공간이 많아서 매도자들이 급하면 바로바로 던질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서 충분히 20억대가 깨질 수 있는 거래들이 속속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헬리오시티와 둔촌주공이 뚜렷한 하락거래 움직임을 보여야 다른 대장 단지들도 비로소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는 이런 특징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고요. 아주 주목할 만한 대목이죠. 그리고 전체 강동구 실거래 상황은 전세 물량이 뭐 엄청나게 쏟아질 곳이라서
실거래 가격대는 천차만별. 최대 7억이 떨어진 고독주공 9단지에서부터 고독자이 3억이 떨어진 곳까지 아주 하락거래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11월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각자 도생 같은 실거래가 하락 상황은 하나로 수렴이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강동구는 아무리 둔촌주공이 버텨준다 해도 부동산 악재를 견딜 만한 마지막 보루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아마 강남 4구 중에서는 가장 가격적인 면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그대로 시전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전세를 저렴하게 생각하신다면 강동구 전세가 시황을 잘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하고 강동구 전세가는 대체로 3억에서 5억대로 형성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고점 대비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2020년, 2021년 대비 전세가는 거의 반토막이 난 것도 수두룩할 정도로 쏟아지는 물량의 장사 없을 정도로 전세가는 11월 들어서면서 더욱 아래로 내리꽂힐 가능성 큽니다. 그리고 개투의 성지라 불렸던 노원구, 여기는 그냥 그대로 다시 본래의 하락 추세로 돌아섰죠. 잠시 잠깐 노도 강도 오른다는 소리들이 많았는데 그냥 영원히 자취를 이 소리는 감추고 말았네요. 아마 초기에 하락 조짐을 보였을 때 빨리 팔고 움직인 사람들이 승자인데 3억 거래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대부분 소형 평수 단가가 서울에서는 다른 곳보다 가격대가 좀 낮아서 거의 반토막 수준의 거래가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3억대 하락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4억대로 올라서면 거의 모든 평형이 반토막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크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울 하락세는 강남을 중심으로 도미노식으로 퍼져가는 궤도를 가지면서 동시에 몇몇 중심적인 대장단지들의 상징적인 하락 거래들이 나오고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서울 전역에서의 거래가들은 실질적으로 진입조차 어려웠던 가격 상승분들을 바로바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권,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낙폭이 어마무시하게 벌어지고 있죠. 특히 동탄은 그냥 던지고 나가는 분위기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 삼성의 부진과 함께 동탄의 아파트 값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탄 린스트라우스 최고가 21억에서 13억으로 떨어졌어요. 거의 8억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고 하락세가 어마무시할 정도죠. 그리고 화성시 쪽도 메타폴리스 16억 고점에서 9억으로 내려앉고 있네요. 이외에 용인, 의왕, 성남, 고양 쪽으로 5억 이상씩 뭉텅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집값 지표가 얼마나 딜레이가 심한 겁니까? 이렇게 경기권이 무더기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서울보다 하락세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인천은 말하면 뭐합니까? 다시 송도가 꿈틀거리고 있고 이거 꿈틀거리는 정도가 아니죠. 송도 도시압이 고점 16억에서 10억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송도 2차 역시도 고점 12억에서 7억으로 빠지고 있고 대부분 송도 신축 위주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청라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떨어지는 체감도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딱 한 달만 기다려 보시라. 얼마나 집값이 눈앞에서 뚝뚝 떨어지는지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호가가 지금 붙잡고 있고 급매로 가격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지표는 확실하게 꽂히고 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정중앙으로 날아가는 화살궤적인 정말 휙 소리 내면서 귓가에 들려야 하는 체감도인데 10월이 바로 이런 체감도를 가장 뚜렷하게 느끼게 하는 한 달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건 핵심 지역에서의 내림세가 무게중심 축이 돼서 10월 한 달의 아파트 무게중심추를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시킬 만큼 아주 육중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는 얘기. 그러니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질 거 없어요. 지금까지 기다려온 사람들이 승자라는 얘기고요. 결국 가장 저렴하게 주거비용에 깃발 꽂는 사람이 손실을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시대에 손실 줄인다는 건 이득을 본 것과 마찬가지의 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확실히 10월 들어서 대장단지들 중에 가장 상징적 역할을 하는 것들이 조짐을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제대로 집값이 긁힐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거품이 끼인 집값들이 정상적인 궤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상승세를 멈추는 모습들은 곧바로 하락세로 가는 새로운 우회로를 열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자체가 변화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열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오빤 한복 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